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을까요? 네, 이제는 이제 국내 뉴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미국 관련 이야기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이제 화석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서 에너지 그리고 전력 요금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네, 취임 주기에 뭐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막 쏟아냈죠, 말 그대로. 그래서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너지 분야의 비상사태를 일단 선언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허가 단축을 포함해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채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여러 조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선거 구호대로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계속 팔아. 계속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제거해라. 가속화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목적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뭐 없애고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압박하는 모양새고요. 맞습니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취임 직후에 이제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제정했던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대폭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비용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작업 중단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지 마.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노르웨이 업체인 이제 에퀴노르가 진행하던 엠파이어 윈드, 그다음에 덴마크 업체인 웨스테드가 진행하던 레볼루션 윈드 이렇게 주로 이제 미국 그 동부 해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초대형 이제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데 네. 이것이 지금 다 모두 다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됐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동해안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력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총 15억 달러 규모 사업인데 현재 80%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공사하면 내년이면 완공된 상황인데 근데 중단이에요. 네, 여기서 중단해라. 그러니까 뭐 중단이죠. 그렇군요. 네.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정말 아깝죠. 네, 이거 예. 이 정도는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네, 뭐 이래도 더 될 이상 하지 텐데. 마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트럼프 풍력을. 대통령은 풍력 그중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을 참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표현에 따르면 이 풍력 발전은 못생기고 역겹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외모 평가에서 일단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아마도 2011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골프장을 몇 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근데 여기 인근에 이제 해상 풍력 설비가 들어왔는데 네. 내 골프장 풍경 다 망쳐놓는다. 그러면 못생겼죠. 예. 그럼 못생긴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국에 갔을 때 이제 스코틀랜드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했었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가 싫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해상 풍력 발전기가 이제 많은 새 그리고 고래 이런 생명체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반대한다. 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이게 못생겼다는 표현도 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중단하는데 못생겼다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싫으면 안 돼. 네. 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취임 이후에 미국의 많은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 그리고 좋고 싫고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건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풍력,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은 이제 거의 모든 투자가 지금 중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한 지 지금 8달 좀 지났죠. 네. 예, 8달 동안에 약 190억 달러에 이르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취소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반대로 화석 에너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렴한 에너지가 미국 경제, 특히 이제 제조업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거대한 화석 에너지 매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죠. 뭐 네. 이런 거는 환경, 저건 기후, 뭐 이런 건 토지 이용 뭐 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것을 모두 개발할 수 있다면 미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화석연료 업계는 분위기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그럴 텐데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네.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네.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짧으면 뭐 7, 8년, 길면 30년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수익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의 정책이 매일같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면 야 네. 이러면 사업 못해라고 불안하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산업 할 수 없어라는 비관론이 이제 미국 석유 가스 업계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화석에너지의 핵심은 셰일 네, 있잖아요. 예, 이쪽도 그럴까요? 셰일 쪽도. 네, 미국의 셰일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셰일 오일 포함해서 셰일은 이제 빨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계속 파는 게 중요합니다. 즉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지속적 시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원가 같은 경우는 중동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셰일 업계는 이제 글로벌 세계 원유 가격이 한 배럴당 $60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셰일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내려가는 것도 원치 않고 너무 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과 달리 모든 에너지 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이 꾸준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주는 거죠. 그게 미국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럴당 한 $60, $65 정도 수준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더 많이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이러면은 미국이 덕을 본다. 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떨어지는 건 원치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업체 셰일 업계에서는 입장에서는. $60 정도가 돼야 내가 그래도 이익이 나는데 뭐 $45, $40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큰 타격을 보니까 이거 낮추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전망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일단은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고 쓰는 네. 예,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한 10%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배럴당 $65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그 동안에는 감산해서 가격을 떠받치다가 이제 증산으로 증산한다고 방향을 얘기를 바꿨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렇죠. 벌써 오늘 10월 1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연말 되면은 아마 한 $63 정도까지 내려가고 2026년, 27년에는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50 선을 보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셰일 기업들은 네. 이거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경영진한테 묻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것을 이제 그냥 공개를 하는 이제 이런 조사를 많이 실시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남부에 있는 댈러스 연준이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이런 석유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그 멘트들을 보면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등에 위치한 석유, 가스 분야 138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도 벌써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네. 3분기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7.6까지 많이 내려갔어요. 떨어졌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44.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미래가.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미래 전망도 어둡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근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분들이 표현하신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소음과 혼란으로 귀청이 터질 지경이다. 예. 그리고 어떤 응답자 같은 경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네. 미국 셰일 산업은 망가졌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사업
환경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응답자의 78%에 이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유가 하락과 생산 비용 상승으로 3분기에 투자 결정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뒤로 미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불안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좀 결정을- 지켜보자.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내릴 수가 없고 유가는 하락한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산 비용은 왜 상승하는 건가요? 일단은 시추 작업을 할 때는 다량의 이제 강철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50% 이상의 관세를 관세가 또. 부여를 하다 보니까 예. 비용이 당연히 50% 오르죠. 그렇다고 미국 내 생산이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탐사 및 개발 비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과거에는 올해 초만 해도 한 11.4 정도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22 거의 2배죠. 그러네요. 예, 비용이 생산 비용이 딱 2배 올랐어요. 여기에 더해 이제 사람 인력 확보 문제도 계속 지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구나. 미국에서 이런 일 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에너지 업계 쪽 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급여가 세요. 그래서 인기가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석유 산업에서도 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과거에 비해 이제 고학력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졌는데 네. 고학력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거칠고 험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강값도 올라가, 사람값도 올라가. 네. 예,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적인 어떤 감세를 네. 해서 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네. 뭐 일명 이제 OBBA라고 하는 이 네. 법률이 이제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에너지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정부가 정부 땅을 이제 빌려가지고 채굴할 때 납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로열티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의 토지도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쉽게 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일부 비용 절감 효과는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 57% 정도는 배럴당 한 1달러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25% 정도는 뭐 1달러에서 2달러 사이 정도 절감된 거는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다른 것이 너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너무 네.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전망도 그렇죠. 좀 어둡게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제 고난의 이제 시기를 겪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제 앞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세일 업계 같은 경우는 기민하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역동성이 강하고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곳인데 네, 이런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한번 추세에서 이탈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걸 다시 돌려놓으려면 큰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과거 네. 우리가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한번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셰일 업계는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미국 셰일 업체들 여러모로 걱정이 많겠네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비용을 이제 그 안 쓰는 쪽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 채굴, 유가가 낮아지니까 이거 필요 없어라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이제 큰 업체인 뭐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 뭐 쉐브론 이런 곳에서는 그래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이제 상위 20대 세일 업체를 보고 있으면 지난 6개월 동안에 18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원래 썼어야 되는데 안 쓴다라고 보는 거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혁신에도 나름대로 또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생산 양은 늘리는 그렇죠.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마른 술은 수건 쥐어짜기죠. 예, 보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노력이 일부 효과를 거둬가지고 네. 텍사스하고 뉴멕시코에 걸쳐 있는 쉐일 생산 지역이 이제 퍼미안 분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네. 미국 최대 이제 생산 지역입니다. 아. 근데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추공 하나를 파는데 뭐 한 4, 5주 이렇게 걸렸는데 예. 지금 일주일도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 그리고 과거에는 저 옆쪽에 새로 파야겠어. 그러면 다시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시추공 하나에서 여러 곳으로
이제 문어발처럼 파들어가는 기술도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람도 덜 필요하게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업계 내부적으로는 작년보다 한 30% 정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는 네. 하는데 원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좀 부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생산량?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일 오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제 오일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지난 7월달에 1,340만 배럴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요. 예. 그래서 세계 최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많은 석유를 지금 뽑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정보청 추정에 따르면 올해 연말 되면 역사상 최대 수준인 1,360만 배럴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어둡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이걸로 과연 극복 가능할까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량이 줄어들 거야라고 다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분기가 되면 원유 생산량이 미국에서 하루 1,310만 배럴, 뭐 1,300만 배럴 정도까지 좀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생산량이 줄면 매출도 줄고 주주 배당도 감소하고 그렇죠. 모두가 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쥐어짜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그래서 늘려는 났지만 이게 3년 이상 좀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일단은 바뀌지 트럼프 않은. 대통령 이제 임기 말 때까지는 버텨보자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 뭐 네. 이런 것도 나올 법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8개월 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뭐 이게 나라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올 법한데 예. 현재 미국의 상황은 또 묘하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겪다 보니까 모두가 네. 눈치는 보는데 예. 아 이것도 싫은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굳이 또 첫 번째로 얻어맞는 거 아니야? 피해를 보게 될까 좀 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올해 말 경제 성장률 이게 내년 초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결과 내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나와보는 게 아마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건 우리는 대한민국이 2025년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쟤네들은 편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미국 에너지 업계도 지금 힘든 쉽지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25년입니다. 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에너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